도시재생 지역도 숨통이 트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혀있던 재개발 사업이 이제는 재생 지역도,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지역은 네, 오늘도 이슈 분석, 지역 분석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기회가 왔을까요? 바로 투자자분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 놓치시면은 후회할 수가 있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부동산 주택 시장 자체, 이제 서울시 안에 주택 시장 자체를 보면은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정말 이제 1년에 이제 필요한 공급량 자체가 4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올해 요번에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서울시 자체에서 공급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공모 접수를 통해서 이런 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재개발 공모 접수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이제 올 9월 말부터 이제 공모 접수를 시작을 함으로써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곳은 무조건 점 하나 찍으셔야 될 지역,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정말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높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으로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양동 정말 이제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정말 재개발 공모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공급량 자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지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획 떨어지면 공공재개발 기회 준다. 국토부 서울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획을 한번 보면은 공공기획의 경우는 9월 말부터 공모 접수가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9월 23일 날 이제 공모 접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말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신청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뭐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당첨이 돼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정말 좋겠죠.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바로 공공재개발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부, 그다음에 서울시, 이제 국토부는 당연히 정부가 되겠고 서울시는 말 그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공공기획이 떨어져도 공공재개발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 가능성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공모에 떨어진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기관은 각자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공공기획 공모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획 공모를 이달 말에 시작하고 선정 결과가 마무리되는 올해 12월 달에 다시 공공재개발 2차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올해 2차로 이제 공공재개발도 이제 그 공모 접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을 담은 이제 2025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기본 계획이 서울시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추진하는 이제 그 재개발 기본 완화 계획이 6대 기본 완화 계획이 있죠. 이것 자체가 이제 그 여기에 서울시 의회에 통과가 됨으로써 정말 이제 법적 요건도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의 걸림돌이라고 했던 이제 뭐 주거정비 지수 요게 요번에 폐지가 됐죠. 시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정비 지수가 아닌 정말 이제 노도 조건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맞추면은 바로 재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른바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정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도전했으나 도시재생지역이죠. 도시재생지역의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청의 도시재생으로 이제 예산이 잡혀 있으면은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개발을 또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잡힌 도시재생 지역은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바꿨죠. 요번에 바로 도시재생 지역이라도 이제 그전까지는 퇴짜를 맞았지만 요번에 다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에 공모를 할 수가 있게끔 이제 그 법 자체를 요번에 바꿨습니다. 시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지역 자체들도 정말 이제 그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9월 말에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9월 말이 바로 이제 9월 23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12월에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공공기획으로 떨어지더라도 공공재개발로 12월 달에 다시 접수를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획 떨어지면 이어서 접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도시재생 지역도 숨통이 트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혀있던 재개발 사업이 이제는 재생 지역도 공모 접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그 전 시장님이죠. 그 전 이제 시장님 자체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막고 뉴타운도 정말 대부분 지역도 해제를 많이 시켰죠. 그로 인해서 지금 공급 물량 자체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될 시기가 지금 이런 도시 재생만 이제 추진했던 전 시장님 때문에 이런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죠. 하지만 이렇게 도시 재생 지역으로 묶인 지역도 요번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숨통이 트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이제 투자는 선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선점해야 될까요? 이 선점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바로 투기 방지 대책도 동시에 추진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투기 방지 대책을 같이 내놓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것에 맞춰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라 이게 아니죠.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동시에 추진이 됩니다. 이 투기 방지 대책을 보면은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조합 원칙 양도 자체를 정말 앞으로 당겼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 전까지는 이제
내 조합원 지위 자체를 양도가 가능했었는데 이거 자체를 정말 대폭적으로 앞으로 당겼습니다. 구역 지정까지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정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기 방지 대책 피할 수가 있는 방법은 선점뿐이다. 이 선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예정지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점하면 투기 방지 대책도 피하면서 지금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가도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가는 크게 상승이 됩니다. 이런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그러면은 지금 나중에 투자를 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정말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점해야지 투기 방지 대책도 피하면서 이제 저렴하게 낮은 가격에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투자의 계획을 세울 때 선점해서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지역. 이곳은 무조건 점 하나 찍어야 된다. 어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 정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정말 풍부한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국정무단지 개발, 이제 그리고 또 그 용산 민족공원 개발 3대 개발축 주변으로 정말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들이 이제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도 있고 자연 환경의 호재도 있고 일자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그 개발 호재도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 크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말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단지도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소액으로 접근하시면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면 용산에 점 하나 무조건 찍자. 개발 가능성,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풍부한 이제 개발 호재가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용산에 정말 점 하나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지가 상승에 따른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액 투자로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고 용산의 중심은 이제 민족공원, 그다음에 국정무단지, 그다음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여기 중심지를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는 어떻게 하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방지 대책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용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동의서 자체를 30%를 받아야지 공모 접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 역시도 10%의 동의서가 있어야지 이제 공모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 바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동의서를 걷는 지역이 어디냐? 그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자양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강변 라인들 이제 대표 아파트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대표 아파트들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다양한 이제 아파트들이 있지만 대부분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한강변 아파트들 대부분 이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 바로 여기 오른쪽 끝에 있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변에서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지금 이쪽 지역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다 걷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일부 지역에서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 재개발이 됐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이 됐던 이
그 공모 접수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정말 한강변 라인입니다. 이제 최고의 이제 그 개발 환경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양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되는데 한강변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이 가치는 계속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품격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이제 입주권 자체를 노릴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지금 아직까지는 소액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접근해야지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서 접근을 해야지 하면은 늦습니다. 그만큼 지가는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이제 지역, 정확한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정말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어떤 지역인지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재개발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정말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가능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정지 투자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됩니다. 선점해야지 소액 접근 가능하고 투기 방지 대책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도 정말 유망 투자 지역 첫 번째로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자양동 정말 지금도 이제 지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다양한 이제 환경적 가치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